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마지막 경마 주간되겠습니다. 9월 17일 토요 경마 월말 레이스에서 맞이하는 게임이 되겠고요. 자, 오늘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기술비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편성이 이게 완전히 뭐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월말 레이스인데 네. 그렇게 뭐 아주 빡세진 않지만 은근히 그 불안한 인기마다 많고 좀 신중한 배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배당이 그렇게 뭐 터진 배당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난주 뭐 최고의 경마계의 화두는 김태훈 기자 A급 생애 첫 A급 결과가 어떻게 됐죠? 쌍이 틀리는 바람에 좀 영향가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방은 갔죠. 주력 한 방이죠, 주력. 1번, 8번. 그 사행만 안 했으면 쌍이 25배였는데 좀 아쉬웠어요. 금화빅토리의 장선태양. 이 문세영 교수의 5번에 금화 피니시 블러인가요? 피니시 블러. 피니시 블러를 누르고 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팔리더라고요. 상태가 거의 썩 베스트가 아니었는데 의외로 1호가 꽤 많이 팔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복승식 한 방으로 추천합니다. 복승이 낫더라고요, 이게. 맞을 때는 쌍이 좋은데 어긋나면은 참 아파요. 그래서 저는 쌍을 잘 추천 안 해요. 정말 확실하고 정말 자신 있으면 가끔은 말씀을 드리는데 쌍은 저는 뭐 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항상 남겨두고 갑니다. 쌍보다 좋은 게 저는 이제 삼복승. 이게 좀 적중이 가능하고 쌍은 맞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거꾸로 맞게 되면은 참 너무나 쌍이 거꾸로일 때 쌍 추천 많이 하는데 특히 신마드 같은 경우 능력이 있는데 좀 들팔린다 했을 때 쌍승씨 배팅은 역순으로 해야죠. 당연히 인기 뭐 순승으로 해봐야 이거 뭐 남는 것도 없고 인기에 그 1.2배 더 먹으려고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제 주변에 있는 그 경마시는 분 보면 야 쌍승이 배팅이 하는데 순승으로 해가 1.2배 더 먹으려다가 거꾸로 뒤집어 놓는데 한 3주에서 한 3개월 정도 석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쌍승식에서 승부 보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복으로 승부를 보고 쌍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야죠. 맞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지난주 최대 화제였던 김태훈 기자의 단통 승부 쌍으로 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래도 뭐 한 방에 맞고는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적중한 걸로 인정. 적중 인정할게. 또 이 김태형 기자가 또 약간 예를 좀 받아가지고 조만간 또 하나 더 A급으로 준비를 할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최대 압축된 뭐 복을 하든 쌍을 하든 팬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또 한 방으로 힘있게 밀어붙이는 A급 승부 차후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뭐 지난주 레이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뭐 박남규 연구에서 이제 서울 오경주 14.3배짜리 또 중배당 적중이 비롯해가지고 잡배당 여러 개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좀 지난주 눈에 띄었던 그런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그래서 이번 주 레이스가 중요한데 참고로 제주 경마가 또 지난번에 27배짜리 삼복 주력 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적중해드렸죠. 이번에도 한번 힘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신성훈의 제주 승부하는 기대를 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13개에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영양가가 떨어지는 3경주하고 6경주를 제외한 11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용해서 박남규 의원께서는 2경주 그리고 11경주 김태훈 기자는 1경주와 8경주 1경주 추천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최근에 1경주 몇 번 했다가 다 죽었는데 이번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노릴만한 가치가 있고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웬만하면 1경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동안 1경주에서 죽은 거 한번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내용이 좀 있나 보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경주 김태형 기자의 승부경주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에 1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1번에 위즈 브라운이 거의 강축으로 지금 전대지 올 머리말로 팔리고 있고, 여기 상대마가 이제 3번에 CU 피코, 6번에 전농걸 이런 말들 잡혀 있는데, 자, 박의원께서는요? 1번 위즈 브라운은 강축으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대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역시 기본관 편성인데 또다시 독대기라는 점에서는 위즈 브라운은 인정이 되는데, 이 CU 피코 같은 경우는 16초만에 나왔는데 역시 상태감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못하기 때문에 인기 마필로서 역할을 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6번은 전동골도 마찬가지예요. 경주가 다 끝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전동골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마필도 역시 못 믿는 마필이고, 따라서 저는 2번만 3명 생고라는 마필이 역시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뚝심도 가지고 있고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따라서 2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뚝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2번만 3명 탱고의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승부처입니다. 자, 1경주 1번만 위즈 브라운이 압도적인 인기 1위마로 팔려오고 있는 흐름인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도 쌍승실 거꾸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한 마필 있습니다. 1번만 위즈 브라운 주행 검사 때 순발력 자체가 없었는데 데뷔전 때는 선행 가서 중반에 좀 버텼고요. 상태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1번 게이트고 선행 가기 때문에 1번만 위즈 브라운은 복승식에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1번을 제외하고는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똥말들입니다. 여기 딱 한 마필이 지금 완전히 마필 상태나 걸음발 자체가 확 좋아진 마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한방 1번에 붙여가지고 한방 가는데, 쌍승식도 1번을 약간 뒤로 해서 약간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또 쌍으로 위즈 브라운이 후착으로 들어오면 이건 배당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한방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1번 말고는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콩 집어 드릴 수 있을 그런 말들이 없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랑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이번에 3명이 태워가지고 그런 되었습니다만은 1번 이외에 어떤 말들 이번 경기에 도전 능력이 다 있는 말들이고, 그 중에서 이 액면에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조판이라 그러죠. 요 가지고는 좀 감이 잘 안 잡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직접 현장에서 마방에 한번 들어가서 취재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김태훈의 승부 단방 복승이든 쌍이든 말아서 하시고 1경주 김태훈 기자의 단통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 방랑기 위원회 추천인데요. 국산 육군의 1200 시대 말들이 좀 대거 출전했죠. 이 이경주는 지금 8번에 야오 선샤인하고 이 6번에 노블 플루이드, 일단은 11번에 무한도 이 세 마리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번 주 이경주도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들이 능력마가 아닙니다. 6번마다 노블 플루이드 매번 가서 아쉬운 추임력 보였던 마필이고요. 11번 무한도마는 데뷔전 때부터 이 마필이 인기를 상당히 끌었습니다. 주행 검사 때 걸음이 괜찮았고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하고, 하지만 직전 8월 16일 경주, 직전 경주 보면은 정말 실망입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외곽이고요. 인기마들의 믿음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8번마 야호 선샤인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의외의 선전을 했고 끈기도 있고 걸음도 좀 더 있기 때문에 8번이 좀 낫다 보여지고요. 나머지 복병마 중에서는 1번마 포이버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실전에서 보여준 거는 별게 없습니다. 두 번 다 별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의 입구 선수입니다. 만약에 초반에 자리 잡기 한 3번째만 쫓아가 준다면은 게이트 이점과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 때문에 터지면은 1번마 포이버 마운틴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입니다. 네,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공을 저는 노력합니다. 뭐 배당판에서는 6번, 8번, 11번 요 세 마필 위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요 세 마필 정말 제가 볼 땐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능력에 비해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면에 숨어있는 부품들이 의외로 좀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6번, 8번, 11번을 제외하고서도 충분한 배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뭐 배당은 뭐 당연히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일단 충만을 한도 놓고 복대복 막공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 경주는 뭐 11번의 무한도마도 뭐 데뷔전에서 선행을 시원하게 나가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1번 그 직전 경기에서는 좀 이제 안쪽에서 선행권을 따라가는데도 마지막 힘이 좀 붙이고 인기 말들이 그렇게 썩 지금 눈에 들어온 말들이 없습니다. 6번의 노블 플로이 또 뭐 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그림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역시 뭐 숨어있는 복병 한 말 누려가는 게임인데 이거는 거의 뭐 능력을 지금까지 잘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능력이 뭐 은폐되고 은폐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조심히는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박남기 의원의 추천 승부 배당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최강에서 3경주 넘어와 있고 4경주를 보시죠. 자, 4경주는 혼합사고나 천미달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번에 미스터 평촌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미스터 평촌은. 후자권 상대로 쓸 때는 6번의 강호대세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미스터 평촌은 역시 뭐 독땡이라는 데서는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선의권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편성이 굉장히 또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미스터 평촌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엄청난 능력만은 아닙니다. 근데 뭐 데뷔전 편성들이 강하지 않았고 또 이번 경기 역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무난히 연승을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하고 하고 후자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이 없어요. 팔리고 있는 마필도 그렇고 10번마 유시크릿 삭스 같은 경우도 효동력 기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스타트는 역시 되는 모습입니다만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덜탄 느낌이고 따라서 저는 8번마 먹스라는 마필의 뭐 배당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이죠. 이게 그 주행하는 때 보니까 뭐 모래를 맞으면서 막 완전히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게이트도 좀 이탈도 빠른 마필 스피드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신원철 기수가 외곽을 좀 타더라도 모래만 안 맞고 뛴다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해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8번만 먹새가 배당 마필이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평이죠? 일단 이번 주 4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로 보겠습니다. 뭐 배당판에서 압도적인 인기 1위를 구사할 2번마 미스터 평촌은 인정합니다. 자, 후차권에서 6번마 강호대세가 대길입니다. 자, 이 마필 기본적으로 안쪽 마방 쪽에서는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전 치료는 신마지만 주행 자세나 스피드, 걸음발 지금 다 좋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는 신마들보다는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좋은 6번마 강호대세 대길이긴 하지만 2번, 6번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미스터 평촌 일단은 뭐 인정해야 되는 뭐 그런 분위기 같고요. 이 3번 에버 해피데이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말이 너무 좀 작네요. 예, 작고 또 힘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일진 신호라는 지난번 경주와 다 능력이 다 보여준 말이 되겠고 그래서 뭐 6번의 강호대세 개인적으로 좀 터진다면은 7번의 리더 의견을 좀 보고 싶은데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좀 잘 떨어질 것이다. 그때는 좀 전개가 안 좋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측면을 일단은 뭐 포커스를 한번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번 리더 의견, 뭐 8번의 먹새 또 아니면 이제 어쨌든 10번의 뉴스크리트 삭스도 1000m 거리에서 독땡이면 이거는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독땡은 어렵죠. 웨이트 평촌에 가겠죠. 이건 믿어버리는. 이거 먼저 갔고 이거 시그릿 삭스는 또 산에 가려고 오버하면은 오히려 또 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시그릿 삭스도 가려면. 근데 뭐 지난번 경주를 100%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네. 말은 분명히 보여줄 그림이 돼 있다는 거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보시죠. 오경주는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는데 오경주가 지금 일단은 뭐 3번의 마이미셀, 4번의 태산 번쩍,
또는 9번에 이제 미라클 증상이 좀 잡혀 있고 1번에 번개 파워까지 가셔야 될 국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혼전이죠. 축마가 없는 그런 에이스고 포인트는 역시 선행과 좀 많아요. 이번 예쁜 골도 그렇고 3 마이미셀 또 외곽의 미라클 증상 이런 마필도 다 선행 승부를 띄워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좀 앞선이 좀 그 페이스가 좀 빨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뭐 추임마에게도 기회가 올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태산 번쩍이 뭐 17주만에 나왔지만 전개적으로는 뭐 선의권에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의 주인공은 전 6번 스피드캐감이지 않나 싶어요. 이 스피드캐감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경주가 1년 넘게 휴양을 하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마가 많은 레이스에서는 뭐 전개적인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피드캐감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원래 이 말이 좀 단거리의 완성도가 높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단거리죠. 그죠. 혈통은 뭐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올리는 말 같은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병 대 복병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저배당이 돌아다 말없고 일단 2번만 예쁜 거 3번만 마이미셸 두 마필이 초반에 어떤 레이스를 펼치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싸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오는 말이 4번 태산번쩍 9번 미라클 정상 1번 번개파워인데 그 중에서 저는 9번만 미라클 정상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김동수 이하나에서 서승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외곽 쪽에서 곱게 쫓아가다가 꾸역꾸역 올라온다면은 공백기 있는 태산번쩍이나 능력이 세지 않은 1번만 번개파워보다는 9번만 미라클 정상이 안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번 놓고 후차권은 현재까지 조금 더 초이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이게 2번, 3번, 4번, 9번에 다 앞선이라서 좀 불안감 있는 레이스가 많다는 것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본의 번개파워가 지난번에 이마피를 추천드려가지고 슈거 빅토리 번개파워 단통으로 이제 맞춰드렸는데 그때도 뭐 완전히 빈기만에 팔렸죠. 그때도 배당판에 반한다 문의 주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다. 이게 뭐 호크행 자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입구도 어쨌든 저는 앞선보다는 뭔가 좀 선입이든 선입이든 추입이든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분명히 좀 어디보든 정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번개파워라든지 또 박이오는 것 베타 6번의 스프릿 쾌감 그리고 9번의 미라클 정상도 선입권 전개는 충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 세 마리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시황에서 넘어가있고요. 이제 7경주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살펴드리겠습니다. 7경주는 혼합사고나 천이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1번의 슈퍼스린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의 블랙 프라이튼이 인기 막권으로 나와 있으면서 12번의 클린들까지 이어지는 구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 막권은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번 슈퍼스린하고 뭐 블랙 프라이튼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대길인데 이 슈퍼스린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하고 블랙 프라이튼도 데뷔 후에 혈통주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완성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편성이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2번 복병이 있다면 전 7번 나이스 앵굿이 지난번에 늦발을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좀 고개 더 높은 단점이 있는데 나이스 앵굿 같은 경우는 뭐 혈통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7번 나이스 앵굿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7경주 1번만 슈퍼서린을 놓고 후차권을 찾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저도 역시 뭐 데끼리로 팔리는 5번마 블랙 프라이튼이 좀 낫습니다. 직전 경주 생각보다 실망이긴 했지만 걸음 자체는 늘고 있고요. 문제는 블랙 프라이튼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밈했을 때 저는 복병을 6번마 선샷을 봅니다. 자, 데뷔전 7은 10만인데 7월 25일 조행검사 때 걸음 자체는 아주 썩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달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마필 컨디션이나 걸음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터진다면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6번만 선샷 정도 1번 놓고 5, 6 정도에서 초이스를 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번의 블랙 프라이트는 뭐 성장세 있는 마필이 합니다만 좀 최근에 두 경주의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좀 탐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탔습니다. 그 그림의 자체에 대해서는 좀 100% 제 옛날 같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면 별개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믿고 대길로 승부를 하기에는 이거는 불안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대한마로 들어오는 게 이제 확실히 뭐 7번의 나이스 앵굿은 앞으로 뛰어줄 말 같고요.
6분의 선샷까지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그 대항마는 두 마리다. 6번 7번 체크해 주시면서 자 8경주 김태용 기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되는 게임인데요. 국산 오고나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강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번에 송암스타, 6번에 제니트, 5번에 제니트, 6번에 유지경성, 뭐 8번에 초원길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좀 지저분한 에이스죠. 충만은 없는 그런 에이스고 이게 또 앞선 또 이것도 은근히 좀 지저분한 그런 에이스죠. 뭐 대륙강자, 뭐 송암스타, 제니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암스타 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좀 오버했어요. 굳이 뭐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인데 뭐 선행을 선택하는 초원에 없는 기승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따라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송암스타가 그래도 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나 보여지고 이번에 주인공은 3번 날쌘나티 같은 마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난번에 신영철 기수에서 이번에 유미라 기수이기 때문에 기술 레이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전개적으로 본다면 앞선이 좀 지저분하다는 점에서는 날쌘나티가 선입권에서 뭐 그냥 따라가다가 뭐 속된 말로 좀 어부주리로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보통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8경주 뭐 툭마 없는 혼전 경주인데 이번 경주 확실한 축이 있습니다. 걸음발이나 컨디션, 능력성 확실한 축이 하나 있고 인기마 중에서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축을 놓고 인기마를 한두 마리 꺾고 한다면은 의외로 좀 짭짤하게 중배당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축마만 잘 잡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축이 없는 경주인데 김태형 기자의 취재내용으로 보면은 강축이 있다. 그렇다면 승부를 충분히 할 그리고 만한 인기만 것이다. 꺾는 게 한두 마리 있고요. 인기만 한 마리 더 꺾고 또 눈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확실한 축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취재 내용을 통해서 확실한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다면은 짭짤한 승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형 기자의 추천 지지해 주시고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 사고는 1,200인데 구경주가 지금 그 8번에 스노우킹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6번에 이제 빛나는 새벽이랑 10번에 드림포트가 상대만 걸어 들어오는데 어디가 될까요? 일단 뭐 스노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항상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는 스노킹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6번만 빛나는 새벽이 그래도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는 빛나는 새벽 같은 경우는 사실 예시장에서 컨디션이 그 전만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거 보니까 나름대로 컨디션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에서 또 물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8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8번만 스노우키는 복승식에서 충마로 인정하고요. 후차권이 6번 빛나는 새벽, 10번만 드림포트, 11번만 원쿨타임 이 정도에서 팔려주는데 저도 6번만 빛나는 새벽을 후차권 1순위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센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고요. 직전 경주 좀 부진해서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6번만 빛나는 새벽이 좋은 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8번, 6번, 8번 한방 쌍승식도 잘하면 6, 8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6, 8 한방 인정합니다. 쌍승식. 그러나 뒤집는 쌍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모델수로 설명드릴 바 있습니다만 일단 뭐 일반적인 관측은 6, 8인데 일단 뭐 10번의 드림포트도 만만치 않게 가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에 이제 헬로피스에게는 약간의 미련이 남습니다. 지난번에 부전은 좀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별정 사다 시형 경주인데 정우익 조교사가 이제 김동수라는 신인기수를 태워가지고 좀 감량 조건에서 한번 뛰어보자. 이거는 탐색의 의미는 없겠죠. 하여튼 무조건 한번 배당으로 간다면은 저는 3번의 헬로피스 쪽에 일단은 승부 의지가 담겨 있는 한 발이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언급을 안 드려보겠고요. 10경주 국산 2군의 1,800으로 치러지는 동아일보의 대장경주 신성원이 오늘 첫 번째 추천 승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강축이 없는 게임이죠. 일단은 그 와중에 11번의 퓨전 코리아 중심으로 뭐 2번의 피노누아, 3번의 금빛 환희 또는 뭐 9번의 아르보에세, 10번의 우화등승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포인트는 이 퓨전코리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구마신의 악승을 거둔 그런 마필인데, 물론 뭐 구마신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퓨전코리아가 걸음이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부지리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인기 마필들이 앞선에서 굉장히 자리 싸움이 좀 좀 페이스를 빨리 걸어가면서 오버 페이스가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퓨전코리아가 저는 좀 불안하다고 봐요. 이게 승군전이고, 지난번 경주 하나인데, 그 전 경주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속된 말로 지난번에 걸음이 터졌냐, 저는 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따라서 퓨전코리아도 못 믿는 마필이고,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은 그래도 금빛하니까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 오크스베에서도 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빛하니까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보여지고, 이번에 주인공은 점핑 출전이 있지만 뭐 우하등선 같은 마필도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많다는 점에서는 이 우하등선의 뭐 선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충마 없는 혼전 경주고, 안쪽에서는 2번마 피노누아, 3번마 금빛환희, 10번마 우하등선, 11번 퓨전코리아, 에마필의 전력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중에서는 3번마 금빛환희가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잘 뛸 마필인지는 몰랐습니다. 스포츠 서울배 우승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어부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전 오크스에서 4착, 상당히 잘 떴고요. 박태정 기수라면 그것보다 좀 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전체적인 전개도 추입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금빛환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6번마 루비켄타는 마필. 여건은 아주 안 좋습니다. 부담도 늘었고 거리도 1800이고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발주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권 레이스를 하면서 좀 끈기가 많이 늘었는데, 이번 경주 기습적인 선행 승부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다른 마필들은 이 루비켄트를 상대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습적인 선행 가서 딴 마필들이 이마를 놓친다면은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최대 복병은 6번마 루비켄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늪바라고도 들어올 텐데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도 루비켄터하고 강해를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추천했는데, 늪바를 했는데 불안하지 않았던 게 나머지 마필 레이카나 엘카페온이 1700이 제가 볼 때 안 되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왔다고 봐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보면 늪발도 하고 상당히 잘 뛴 것처럼 보입니다만, 상대마들의 면모를 살펴본다면 루비켄터가 부담 중에도 상키로가 늘어난 조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선행 가서 딴 마필들이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놓친다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편승은 맞는 것 같아요. 편승은 뭐 어쨌든 간에 이 루비켄터가 감당할 수 있는 편승의 무게는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문제는 11번에 퓨전코리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저게 어떻게 저런 말이 했어. 그런데 놀라긴 했죠, 저도. 당시 근데 레이스를 잘 보시면 그 인기마가 이제 시티 레이스랑 전력마였거든요. 근데 인기마 두 마리가 초장에 너무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그 페이스를 가장 잘 이용한, 그때 뭐 퓨전코리아가 당시 이게 출발이 정말 안 해요. 늑발을 하고도 이제 그런 페이스 타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페이스 조절의 승리라 해도 관이 아닌 정도인데, 그것만 빼면은 그전의 내용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번의 퓨전코리아가 뭐 입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번 라운드는 한번 지켜봐야 될 라운드다. 직전의 그름을 100% 인정을 하고 저배당으로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동안에 뭐 특별 대상 경주라든지 그런 데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좀 능력을 갈고 닦아온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올라오는 그 승급말을에게 그것도 또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그런 말들에게 관심을 두고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번 경주 뭐 혼전이긴 합니다만 인기만 한 마피를 잘라내고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한 배당의 메리트, 그만한 배팅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신성훈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자, 11경주 박남기 윤혜원의 두 번째 추천인데요. 혼합이군에 18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에 비클린한 뭐 그런 말이 강력한 인기만 나오고 있고, 후차권에 이제 1번에 바다질주, 4번에 천삼이, 9번에 위닝 앤디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분이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 능력마 경주고요. 복승식에서는 3번마 비컬린을 인정하겠습니다. 완벽한 축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뛰었던 내용, 그리고 잠재 능력,
기승기수, 3번 빅컬린이 복승식에서는 안정적이고 후차권은 1번 바다질주, 4번 천삼이, 9번 위닝엔드, 10번 운검, 네마필이 엇비슷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뭐 발전 기대치를 훨씬 더 높게 가지고 있는 4번마 천삼이가 좀 낫지 않겠느냐. 뭐 나머지 마필들도 분명 성장세의 마필이긴 하지만 잠재 능력과 안쪽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 4번마 천삼이가 좀 낫다. 3번, 4번 쪽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박남기 의원의 추천이죠? 예, 뭐 저는 1003위를 안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뭐 빅컬리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빅컬리는 인정이 되고 1003위가 강력한 대결인데 1003위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승군 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난 그런 부분. 혈통적으로 보면 1800이 완전히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편성이 너무 약했던 편성이에요. 이 지금 호나 미군의 이 편성, 뭐 바다질주나 위닝인들을 상대로 쉽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003위를 꺾고 가는 그런 레이스고 빅컬린 인정하는 순간에는 뭐 저는 복병만 한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빅컬린에 붙여서 정말 바치는 거 없는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빅컬린 인정하는 순간 한 방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것도 뭐 천삼이 인정해서 3, 4 대길로 가는 승부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좀 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죠? 3번에 인정하되 천삼이를 제끼고 들어가는 한 방이라면 이거는 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나오는 게임이죠. 박남기의 승부한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신승훈이 오늘 또 후반 승부가 되겠고 국산 4번에 1300인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4번의 임페라토르 이 강력한 인기만을 발휘하는데 자, 1000에서 1300 첫 도전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불안감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미리. 4번 중심으로 배당은 이제 뭐 3번의 골드 피버라든지 내지는 10번의 빠꾸 그리고 12번의 인디 차일드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임페라토르가 보여준 액면은 가장 화려한 그런 마필인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문제가 되고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게 3번 골드피버나 8번 미스트리 또 뭐 10번 드림파크 이런 마필들의 스타트 능력도 장난이 아닌 그런 마필들이에요. 레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페라토르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 좀 오바를 하는 순간에는 1300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선입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물론 선입이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1300을 감안해 본다면 선입이 좀 더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축마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뷰리 추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마필이 7번만 감동비행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모처럼 저기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뭐 뚝심 좋은 감동비행이 1300이라면 오히려 또 추입의 한 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동비행 상당히 좋은 배당이 기대되는 말이 되겠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구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4번마 임페라토르와 10번마 바쿠 두 마필 다 직전의 낙승이었습니다. 승전을 치르는데 어떤 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 저도 박영과 마찬가지로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마필은 1번마 세약진 1번마 세약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국산 4군 승군해서 걸음 자체가 안 나와도 너무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맛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앞에 선행 가면은 완전 퍼지고 직전 경주는 쫓아가지도 못하고 완전 퍼졌는데 자, 부담이 53으로 줄었습니다. 이 53이란 부담 중량 때 세약진이 걸음 능력 발휘를 좀 해줬는데 1번 게이트고 부담 중량 적정 부담 중량이고 인기마들이 좀 앞선에서 싸워주고 한다면은 안쪽에서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세약진이 아니겠느냐. 적정 부담을 이점을 안고 1번을 놓고 고배당을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임페라토르도 임페라토르입니다만 바쿠가 지난번에 의외로 잘 됐습니다. 7마신. 근데 그러면 뭐 아주 뭐 편하게 치면 낫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믿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는 편성도 좀 약했고 선행을 갔기 때문에 7마신을 이겼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은 택도 없는 상황이고 취입을 하는 조건이라면 바쿠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앞선 두 마리 그리고 이 지용훈 조교사의 말 이제 두 마리가 인기 막건으로 4번, 10번이 이제 팔리는데 이게 지금 뭐 앞선에서 두 마리가 편하게 나와가지고 별다른 견제 없이 무난하게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끝난다 이런 구도는 아니에요. 올라오는 말들의 기세가 지금
국산 4군 치고는 편성이 좀 센 편성이기 때문에 막판에 한 발을 갈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의 인기마 두 마리는 불안감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조건 이거는요 복병마 한누를 놓고 가야 되는 승부다. 배당 충분히 노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대복이면 그야말로 만관의 배당도 가능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신성의 승부를 일단은 기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3경주 국산 3군의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경주는 8번의 파워시티 중심으로 뭐 3번의 진격의 여왕, 2번의 가문의 축제 또는 뭐 13번의 슈퍼클릭티 등 뭐 골고루 잡혀 있는데요. 이 만만치는 않네요. 예, 혼전이죠 이번 경주도. 왜냐하면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좀 뭐 하는 면은 있죠. 뭐 파워시티나 슈퍼블릭. 그렇지만 가문의 축제도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만 컨디션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가문의 축제는 현장에서 배당판에 바람도 좀 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가문의 축제도 역시 그렇다면 승부를 띄우려면 역시 앞선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요. 진격의 왕도 그렇고 뭐 오몬 차트도 그렇고 또 외곽의 13뭐 슈퍼플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12경기와 마찬가지로 취입의 복병에게 일격을 당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금화필은 7번 대칭디바지 않을까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칭디바 같은 경우는 지난번 1800은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거리고 13주 만에 나왔는데 조경도는 오히려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1400의 취입 조건이라면 대칭디바에게 이변의 한 자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기 기자. 일단 이번 주 13경주는 축은 있는 경주로 봅니다. 어설픈 인기 1위지만 지금 8번마 파워시티가 승군전이고 조금 능력에 비해서 들팔렸는데 저는 파워시티를 인정합니다. 지금 상태 자체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도 상당히 세다고 보여집니다. 이마필 데뷔전 때 이금주 기수가 기승하고 우승했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기본 능력이 좋은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부터 걸음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8번마 파워시티는 충분히 인정하겠고요. 자, 후차권은 저도 역시 안쪽에 뭐 진격의 여왕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선행에 성공해서 막판에 좀 끈기를 보이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자체도 만만치가 않고 부담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13번마 슈퍼플러키가 어쨌든 상승세 걸음이고 2번마 가문의 축제도 분명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 만큼 8번 넣고 2번, 13번 정도에서 조금 초이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선행도 지금 3번, 13번 두 마리가 일단 유력한 선행인데 뭐 경합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전개구도는 뭐 8번의 파워시티가 다수간에 좀 일말에 유리한 일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2번 가문의 축제도 휴양하고 나온 것 치고는 뭐 주행검사 때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부지의 취임만은 이제 박영계 7번의 대칭 디바 한마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도다리 경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8번을 놓고 하시더라도 앞선은 좀 불안합니다. 뒤선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마필들에게 일단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쪽에다가 좀 주력을 좀 때려주시고 앞선은 좀 받치는 승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자, 저희 주연 여기까지고 잠시 일요 서울 경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